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성격 급한 사람도 분할 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 야, 너도 분할 매수할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 이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사지도 말고 또 한꺼번에 팔지도 말고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아라 뭐 이러는데 사실 분할 매도도 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분할 매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사면 왠지 오를 것 같고 사면 내일부터 바로 오를 것 같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인데 그 욕심을 컨트롤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욕구나 그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을 억누르고 분할 매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제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이 회사 주식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주 단위로 보면 너무 다이나믹하네요. 주가 흐름이. 네, 일 단위로 보면 이렇게 33,000원대 이렇게 있다가 물론 뭐 나이스 정보통신만 주가가 빠진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뭐 이런 확산 여파 이런 것 때문에도 주가가 대부분 다 우수수 떨어지고 또 지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는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만 막 이렇게 폭락했다가 상승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 나이스 정보통신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갖고 있던 회사인데 주가가 막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싸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나 그래서 이 주식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는데 요때 이제 요 분할 매수 방법을 써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그 첫 번째로 이 해당 종목에 투자할 총액이 얼마인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 적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많으면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100만 원을 살지, 500만 원어치 살지, 또 1000만 원어치 살지, 뭐 1억 원어치 살지. 하여튼 그 금액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총 얼마를 살 것인가. 나한테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고 총 얼마를 나이스 정보통신에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총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몇 번에 나눠 살지 뭐 금액이 크다면 많이 나눠서 살 수 있을 테고 또 뭐 금액이 적다면 한 두 번이나 세 번 아니면 네 번 뭐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한 몇 번에 나눠서 살까 요걸 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라서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뭐 내가 한 5번에 나눠 사고 싶다면 5분의 1, 뭐 한 분에 3번에 나눠 사고 싶다면 3분의 1. 뭐 해당 금액만큼 일단 사세요. 뭐 너무 사고 싶은데 뭐 안 살 수는 없죠. 그런 다음에 이 자동 감시 주문에 가서 신규 종목 자동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캡처 화면인데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이용하는데 신규 종목 자동 매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규 종목 자동 매수에서 그 물타기 가격,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아니면 내가 정한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 얼마까지 하락했을 때 추가로 더 살지, 또 불타기 가격 얼마까지 내가 정한 가격보다 또 오를 때 뭐야 마냥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오를 때 적당히 또 추가로 더 사야 될 수 있으니까 불타기 가격까지 정하고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12월 1일 날 사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12월 1일 날 요 날. 주가가 빠져서 너무 빠졌어. 너무 떨어졌어. 야, 이 회사가 27,000원까지 떨어져? 야, 이거 좀 너무 싼데? 막 사고 싶다. 이런 유혹을 강하게 느꼈는데, 못 샀어요. 그냥 한번 사지. 못 사고, 그냥 자동 매수 기능을 바로 넣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가격, 그러니까 최저 가격은 26,500원. 26,500원까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나봐요, 이날. 26,700원이었는데, 가장 저렴했던 가격이. 그래서, 26,5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사고,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 하더라도 28,000원까지 오르면 또 사야지. 뭐 이렇게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정해놨는데, 다행히 2일 날은 28,000원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26,500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보면 이렇게 신규 종목 자동 매수 기능 보면 내가 금액을 적어 놓고 현재가가 그거보다 떨어지면 사라. 또 현재가가 그거보다 높아지면 사라. 이렇게 주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해 놓고 이제 금액으로 해도 되고 몇 주를 산다 뭐 이렇게 정해 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2월 1일 날 요날 이제 26,5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사고 28,000원 이상 올라도 사고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막 올라서 마지막 종가 때 28,000원에 종가 그 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28,000원 종가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체결이 되고 체결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주문 걸어놓고 신경 안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날 체결이 됐어요. 28,000원에. 주식이 8원 전에 올랐네. 올라서 체결을 했네. 근데 뭐 어찌 됐든 어제 못 산 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면서 체결되는 게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28,000원에 체결이 됐네. 그러면은 그 자동 매수 주문은 26,500원 그냥 그대로 두고 또 더 오를 수 있으니까 29,000원까지 오르면 또 더 사야겠다라고 12월 2일 날 또 요 날, 요 체결된 날 장 끝나고 나서 이 자동 매수 주문의 장점은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야간이든 내도 주문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뭐 퇴근하시고 집에 와서 주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감시 주문 주문을 넣어 놓고 신규 매수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제 또 다음날 그 가격이 되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한 가격은 26,500원으로 그냥 냅뒀고 그리고 29,000원으로 수정을 해서 추가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근데 12월 그 3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주가가 또 오르면서 29,000원의 매수 주문이 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나는 3번에 나눠서 살려고 했는데 1차로 28,000원에 한번 사게 됐고 29,000원에 한번 또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신규 자동 매수 기능 통해서 또다시 이제 넣었는데 이미 29,550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26,500원까지 떨어질까? 이건 너무 큰 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7,500원으로 이렇게 신규 자동 매수 주문을 수정해서 다시 넣었죠. 그래서 27,500원까지 떨어지면 사고 대신에 또 3만원까지 올라도 또 사게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주가가 하락할지 오를지 모르지만 27,50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또 매수가 될 테고 또 3만원 이상으로 올라도 매수가 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3만원까지만 매수하려고 해요. 요거 3만원 이상에까지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자동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일단 그리고 그 상한 가격을 적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이상의 가격까지 일단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는 사면 안 되겠죠. 그럼 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니까 상한 가격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감시 주문을 걸어 놓고 일단 매수가 체결되면 투자할 총액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령 이제 내가 총 뭐 한 500만 원어치 사고 싶다. 근데 5번 나눠 사고 싶다. 그래서 100만 원이 체결되면 얼마 남았는지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참 뒤에 체결이 되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총 얼마만큼 살려고 했었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 얼마 살려고 했는데 얼마 체결되고 이제 얼마큼 남았다 살려고 예정한 금액에서 얼마큼 남았다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걸 또 적어 놔야 이 종목 말고 막 다른 종목이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 비교를 통해서 이걸 사는 게 나을지 저걸 사는 게 나을지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주가 흐름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매수 중단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체결이 되면 근데 이제 내가 살려고 예상했던 금액 또 예정했던 금액에서 얼마가 남았나도 꼭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체결되면 다시 이제 물타기와 불타기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동 매수 주문을 또 넣는 거죠. 아까처럼 제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1차 체결되고 2차 체결되면서 다시 계속 업데이트 주문 가격을 업데이트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되기 전까지는 고민 안 하게 되고 또 체결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흐름이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있을 때 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체결되면 다음 이제 가격을 이제 또 정해놓고 대신에 얼마 이하로 사야지 그런 얼마까지만 사야지 뭐 이걸 정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다음 이제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보면 이제 요거는 불타기 예였고요. 요거는 교촌 FNB. 요거 회사도 제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사게 됐는데 339770. 요거는 이렇게 보면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막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하락할지 그건 또 모르죠. 최근에 좀 주가 흐름만 좀 보면 주가가 최근에 역시 막 쭉 크게 하락을 해서 매수 유혹을 크게 느낀 회사인데요.
그 교촌 FMB는 11월 29일 날, 요날 또 제가 크게 하락해서 요날 매수 유혹을 또 강하게 느낍니다.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MB, 요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하게 됐는데 더 떨어졌네? 사고 싶은데 하면서 16,700원에 질러요. 역시 세 번에 나눠서 사기로 했는데 16,700원에 이제 일단 삽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 매수 주고를 추가로 더 하락하면 사야지 하고서 16,000원까지 떨어져도 사고 17,000원까지 올라도 사게, 여기서 요 11월 29일 날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11월 30일 날 주가가 또 막 쭉 빠지면서 이날 최종 저가는 15,750원까지도 하락했는데 제가 정해놓은 16,000원에 체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체결됐네, 또 사졌네 하면서 더 떨어지려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 벌써 두 번 체결이 된 거죠. 한 번 남았는데 14,500원까지 또 떨어져도 사고 이제 17,000원까지 역시 올라도 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12월 1일, 2일, 3일이 되도록 14,500원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만큼 또 17,000원까지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결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목표가는 한 25,700원인데요. 하여튼 이건 개인적인 목표가고요. 어찌됐든 이건 주가가 더 하락하면서 물타기를 하게 된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체결되면 다시 또 매수하고 싶은 가장 낮은 가격, 또 매수하고 싶은 높은 가격 두 가지를 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무조건 사지게 되니까 뭐 내가 언제 계속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다 샀으면.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뭐 주식을 사고 나서 내가 정한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수익을 내고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팔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또 목표가는 계속 높여가면서 계속 보유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목표가에 도달하냐 안 하냐랑 별개로 목표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에 맞는 목표가를 꼭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뭐 가치 투자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가치에 맞게 목표가를 정해야 할 테고요. 뭐 기술적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뭐 흐름이나 차트상 내가 정한 목표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할 테고요. 이 목표가를 정해놓는다는 게 매수 이유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곧 목표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냐,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는 생각으로 산 거니까 어쨌든 그 회사를 산 이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놓고 목표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꼭 목표가를 정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자동 매수 기능을 통해서 그 신규 자동 매수의 신규 주문, 요 신규 종목 자동 매수 기능을 통해서 그 주식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 욕심을 억누르고 내가 이제 사고자 하는 주식을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맞춰서 나눠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자마자 오르기만 한다면 분할 매수는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 교촌 FMB에서도 보듯이 사고 나서도 주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싸다고 생각해도 그 가격 이하로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확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의지력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느낀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집에서도 뭐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공부하려고 막 맘먹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애쓰는 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집에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뭐 집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맘먹지 말고 그냥 독서실을 가고 어떤 요런 요즘에 이제 카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이런 데를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내가 내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자. 내가 막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력을 시험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기보다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막 뭘 해야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지 말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나눠서 사야지, 나는 꼭 이게 분할해서 사야지 이게 한다고 꼭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사고 싶을 때 막 지르게 되고 하니까 이런 자동 매수의 자동 주문 기능의 신규 정보 자동 매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나눠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꼭 추천, 구독
및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건강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데 하여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성투하는 또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이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아마 만들까 해요. 그래서 그 영상 올라가면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